역대 출시된 모든 울트라를 모아서 CPU, GPU, NPU, 배터리 등 각종 테스트 해보고 심지어 AAA 게임까지 돌려봤는데 와, 7년 만에 성능이 140배나 증가됐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갤럭시 S 시리즈는 7년 동안 얼마나 큰 발전이 있었는가 너무나 궁금해서요. 초창기 울트라 모델인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21, 22, 23, 24, 25, 26 울트라까지 모든 기종을 갖고 왔고요. 각종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테스트를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서 배터리 교체까지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폰 바꿔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리뷰를 보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리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아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인 갤럭시 버즈 4를 사비로 구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 스마트폰 최고 전압 라인업 S20 울트라부터 이번에 출시된 S26 울트라까지 무려 7세대 울트라를 한 자리 싹 세팅했고, 이게 진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 스마트폰의 두뇌인 AP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부 다 한국 정발판으로 준비했고요. 이 갤럭시 S22 울트라 이때만 이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스냅드래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부터 스냅드래곤의 4 갤럭시라는 갤럭시용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맞춤형 칩셋이 들어갔는데 한마디로요, 이 갤럭시만을 위해 CPU와 GPU를 오버클럭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긱벤치 6 테스트인데 싱글코어 멀티코어를 한번 같이 보시면 S20 울트라부터 24 울트라까지는 나름 계단식 상승을 해왔는데 S24 울트라에서 25 울트라를 넘어갈 때 정말 대폭 향상이 되었고요. S26 울트라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대폭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아키텍처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S24 울트라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A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ARM사가 만들어둔 코어텍스라는 기본 설계도로 만들었다면 이 S25 울트라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A 엘리트부터는 퀄컴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설계한 거죠. 바로 오라이언 커스텀 아키텍처를 모바일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26 울트라에서는 현존 최고 수준의 모바일 CPU 성능을 갖춘 3세대 퀄컴 오라이언 CPU가 들어갔는데 최대 4.74GHz의 프라임 코어 2개와 최대 3.62GHz의 퍼포먼스 코어 6개로 이루어진 옥타 코어 구조에 IPC까지 극적으로 올려서요,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7년 만에 CPU 성능을 3배 이상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그래픽 성능 알아보는 3D 마크 테스트인데 우선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CPU보다 더 극적이에요. 7년 만에 무려 7배 이상의 점수 향상이 있었고 우측하단 평균 프레임을 보시면 차이가 아주 심한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엔 7프레임도 안 돼서 엄청나게 끊기는 느낌이었다면 S26 울트라의 경우 47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부드럽게 벤치마크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점수를 보게 되면 역시나 극적인 향상이 있었고 재밌는 건 스테빌리티입니다. S20 울트라의 경우 99.5%나 나오는데 어라 MI용 그럼 S20 울트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절대 성능 자체가 낮아서 발열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퍼센트가 아니라 파란색 막대 그래프의 하단이에요. 이게 게임을 할 때 체감되는 성능이기 때문인데 S26 울트라의 최저 점수는 3256점으로 S23 울트라의 최고 점수와 거의 똑같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요. S25 울트라의 경우 점수가 극적으로 올랐으나 안정성이 조금 아쉬웠는데 S26 울트라로 오면서 점수와 안정성까지 개선시키는 아주 훌륭한 GPU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번 제품에 들어간 아드레노 840 GPU 덕분인데 업그레이드된 슬라이스드 GPU 아키텍처가 탑재된 이번 제품은 단일칩 구조였던 GPU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연산 유닛으로 물리적으로 분할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 GPU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마다 공용 램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힘을 뺐다면 각 유닛 내부에 데이터 처리 병목 형상을 없애주는 GPU 전용의 18MB 초고속 캐시 메모리인 아드레노 HPM을 탑재하여 이 작업량에 따라서 필요한 유닛만 개별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은 20%나 개선하고요. 전반적인 GPU 속도도 24%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7세대의 격차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이말령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폰 바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S23 시리즈까지는 아무 따 바꿔도 되고요. 왜냐? 성능 자체가 우선 비교 불가한 수준이고 특히 S24 시리즈부터 NPU 칩셋이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사용하실 때 카메라나 AI 기능 등 여러모로 체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리고 S24 유저의 경우 고사양 게임이나 촬영, 편집 등을 많이 하신다면 바꾸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꾸고 싶거나 저처럼 얼리 어답터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교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임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직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 위주였다면 이번엔 실제 게임 테스트고요. 근데 그냥 모바일 게임 테스트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PC 게임 에뮬레이터로 AAA급 게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삼성 인터넷으로요, 윈레이터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어플을 실행한 뒤에 우선 게임을 받으신 다음 설치를 하시고요. 그 폴더를 갤럭시에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세팅이 끝난 다음에 쇼컷에 넣은 위쳐3를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이제 갤럭시에서 AAA급 게임 실행이 됩니다. 클라우드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A사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자체가 막혀서 아예 시도조차 불가하고요. 타 브랜드 칩셋은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픽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경우 퀄컴 스냅드래곤의 아드레노 GPU가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이미 로딩이 끝난 곳에는 50에서 60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로딩이 되는 부분에선 프레임이 10대로 잠시 떨어지긴 하는데 다시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손으로 터치해서 시야를 바꿀 때는 120 프레임까지 뽑아주니까 진짜 게임 할만 난다 싶습니다. 이게 아무런 쿨러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라 더 재밌어요. 자, 이번엔 발열 테스트입니다. 최신 스마트폰들로 고사양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한 30분 정도 돌리면 순식간에 귀기 뒷면이 손난로처럼 뜨끈해지면서 폰이 스스로 스로틀링 현상이 생기는데 이 제품으로 확인해보면 AAA 게임을 15분 이상 돌렸는데도 온도가 32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발열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이 퀄컴 스냅드래곤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전반적인 효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과 같은 고부하 작업에서도 성능 유지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AI 성능을 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긱벤치 AI로 점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옵션을 보시면 CPU, GPU 말고 밑에 QN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퀄컴 뉴럴 네트워크, 즉 스냅드래곤 안에 있는 이 NPU로요. 연산을 다이렉트로 쏴주는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이 갤럭시 S21 울트라의 경우 엑시노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이 없는데요. 그래서 얘만 설정을 살짝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프를 보면 NPU 성능이 계단식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고 S20 울트라 비교해보면 7년 만에 거의 14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는 수치예요.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최신 스냅드래곤 NPU가 탑재되어 더욱 원활한 AI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 폴드 7이 출시하고 나서 메인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에 들어간 AI 성능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 어시스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살짝 바꿨을 때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냥 생성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배경이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옮긴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인물이 아주 말끔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요거 진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다음은 글쓰기 어시스트인데 그냥 메모장에서 간단히 문장을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문장을 적은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AI 버튼을 누르고 문장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저는 정중한을 선택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양한 컨셉으로 글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좋은 건 키보드 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 메일을 쓴다든지 메모장을 쓴다든지 문자를 쓴다든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 바로 적용하고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통변형인데요. 전화를 할 때 보면 여기 통화 어시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실시간 통역을 누르고요. 상대방 언어를 선택하고 제 언어를 선택한 다음 그냥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러면 원어민,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 번에 통역하면서 전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언어에 맞춰서 통역되어서 음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외국 호텔 예약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썼습니다. 자, 다음 배터리 테스트인데요. 두뇌 성능 미치거나 알겠는데 이 정도로 성능이 높으면 배터리 광탈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극한의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배터리 성능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새 제품 외에는 전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해왔고요. 설정의 경우 최신 OS를 업데이트하고 와이파이 잡고 비행기 모두 켜고 소리 끄고 화면 밝기를 맞춘 다음 4K 유튜브 영상을 방전될 때까지 무한 재생시켜 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와, 진짜 싱그럽게 오래갑니다. 전작들도 배터리 타임 좋기로 소문났었지만 S26 울트라는 그걸 가볍게 뛰어넘어서 무려 1260분을 찍어버렸어요. 재밌는 건요, 이 제품들 전부 배터리 용량이 5000mAh로 똑같다는 사실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날수록 배터리 타임이 확연히 늘고 있고 S20 울트라 비교하면 무려 8시간 이상 배터리 타임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새로워진 퀄컴 칩셋 때문인데 전기가 열로 새어나는 걸 최대한 틀어 막아서요. 배터리 효율이 극강으로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완충 시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우선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 유선 충전이 60W까지 늘어났는데 완충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오히려 S20 울트라와 S21 울트라가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S22 울트라가 꼴등으로 80분이나 돼야 완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S26 울트라는 어떨까요? 자, 보시다시피 겨우 49분 만에 배터리를 완충시켜 버렸어요. S26 울트라만 따로 떼서 보면 15분까지는 55W를 유지해 주다가 20분부터 소폭 떨어졌는데 이때 이미 배터리가 50% 이상 충전시킨 상태고요. 조금씩 와트 수가 떨어지긴 했어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완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충전 와트 수가 높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요.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의 발열 제어 덕분에 충전 스로틀링에서 꽤나 자유로워졌고 때문에 열을 훨씬 더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완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간 퀄컴의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에
5세대에 대해 아주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7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CPU도 놀라운데 GPU 성능은 무려 7배나 더 증가해서 AAA급 게임 돌려도 될 정도로 거의 노트북에 준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인 AI 성능 발전도 놀라운데 NPU 테스트를 해보니 140배의 점수 차이를 확인했고 실제 온디바이스 AI로 돌아가는 각종 기능들이 너무나 빠르게 작동했는데 괴물 같은 배터리 타임과 충전 속도까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확실히 스마트폰에서는 AP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나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